미국의 그 시기에 있는 미국, 여기 페이지로서는 553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동일한 시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1790년,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미국 사람이 400만 명이었습니다. 5%만 아팔레치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같으면은 13개 주 동부에 있는 거죠. 그런데 남북 전쟁까지 인구는 20년마다 2배씩 성장했고, 그리고 남북 전쟁이 발해할 때 3천만 명에 이르렀다. 주로 사람들이 미시시피, 오하이오, 루지애나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다가 33개주로 이제 성장을 한 그 시기. 그러니까 많은 인구들이 이제 이민해 오면서 이게 이제 2차 십자군 운동과 2차 대각성 운동과 이민의 유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그러면 이 교회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교회에 유입시키고 여기에 긴 의자에 앉히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교회가 보존해 있던 이 딱딱하고 어려운 이 설교들을 제칠 수밖에요. 한국 교회를 보시면 알아요. 한국 교회가 열심히 경제 성장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은 거의 시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서울로 모여올 때에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유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면 교회는 바로 따라가요. 이게 2차 대각성 운동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부로 가는 동안 교회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세웠어요. 교회를 막.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마 저 판교에 세워지면 사람들 또 판교에 가서 교회 개척할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정말 이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아니, 사람은 거기에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대로 살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이 교회에 데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잘 따라오겠지만, 우리가 그걸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2차 대각성 운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교통수단은 철도 이렇게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몰로주의라는 것이 그 미국 사회를 아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발전해 갑니다.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 역사에서 미국의 독립전쟁, 또 서부로 방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400개 대학교들이, 주로 교회들은 3분의 1이 장로교였습니다. 그런데 2차 대각성이 되면은 감리교로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찰스 피니가 장로교 목사에서 이게 전환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정의잖아요. 사회 정의.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냥 제가 쓴 거지만 이런 것들, 감정을 자아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예 폐지, 이러한 것들이 한참 되어지는 이 시기,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였을까? 개인의 의지입니다. 대중적 정의입니다. 완전주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사회운동, 예. 그리고 앞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이것, 그리고 여성의 권위,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이거 다 맞는 이야기들이. 이거 왜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하고 있는 주된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교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가 없이 이것만 강조하니까 그렇다면 사회복지센터 만들지 왜 교회 이름만 갖다 붙여요? 사회 정의하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종말론 신앙 가진 이러한 이단들이 이게 쉐이크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앞에 있었던 진교도입니다. 이게 래퍼라고 했는데 그 래퍼가 나오니까 지금의 랩 댄서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든 종교 이거 종말론적인 그 신앙 애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것이 없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복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이 교회에 있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강의하면서 복원주의 조심해라 그랬어요. 복원주의, restoration.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들. 복원. 어떻게 보면 기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하고 상당히 유사한 표현들인데 이런 표현들이 주로 우리가 복음화 운동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가. 보시면 복음주의자들은 항상 있었는데 2차 대각성 운동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역에 근거를 둔 단체들이 일어나 기독교의 세력은 확대되어 갔다. 친례교, 감리교, 보편론자들은 가는 곳마다 참석할 수 있는 국가적 조직과 제재들을 만들어 국민들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갔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교회가 대중화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아주 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다음 폭넓은 복음화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에 재빨리 행동을 취했다. 교회는 사회보다는 늦게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회의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교회는 사회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사회와 국가는 공존하고 있지만 사회가 국가나 교회나 교회가 국가로 가버리면 이건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잘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죠. 과거에 33인 가운데서 있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봐라. 기독교가 그 당시에는 근대에는 우리나라를 지도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족보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저거.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 유행가 가사처럼 매력이 있어. 지금은 그 노래 잘 안 부르더만요. 이제 매력이 끝났는가 봐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 어디든지 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당겨서 교회에 다 드러나와야 한다는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것이 방금 지금 우리가 보아왔던 그 이단들의 온상을 만든,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이단들을 자라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제가 첫 시간에 좀 어렵게 설명했던 거, 구파 심판 논쟁에서 교회가 쪼개지는 겁니다. 여기 도표가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이거 뭐 다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뭐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이해는 못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구파, 심파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요거는 2차, 요거는 1차 대각성 운동 때 있었던 분열. 요거는 2차 대각성 운동 때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구학파, 신학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장로교가 이렇게 크게 분열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종합되어져서 이렇게 종합되어져서 이게 하나로 딱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USA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장로교로서 북장로교인데 가장 큰 장로교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여기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와서 하나 만들어진 거 이거. 이게 PCA 그죠? 여기 들어있죠. PCA죠. 요거는 PC는 뭐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인데 요거는 아메리카냐 USA냐에 따라서 이거는 보수계통이에요. 이거는 조금 자유 성격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떤 통합측하고 성격이 프린스톤의 성격을 갖고 있고 PCA는 웨스트민스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물론 지금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독립교단이죠. 독립교단이지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시면 또 다른 장로교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했는데 어쨌든 PCUSA로 다 모여요. 이게 가장 주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 장로교회, 뭐 정통 장로교회, 뭐 복음 장로교회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와서 PCUSA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크게 장로교를 둘러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예, 이렇게 저는 그냥 이 도표가 나와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파와 신파의 논쟁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구파와 신파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길버트 테넨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1703년에 이제 태어난 길버트 테넨트. 네.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 뭐 이걸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러나 그냥 궁금해서 당시에 구파라든가 그리고 보수계통의 사람들은 신학생들의 실력을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회 설교 금지한다. 그 대학 학위를 요구하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파에서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파의 대표자가 바로 길버트 테넨트였습니다. 통나무 대학 출신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뉴 브린스윅 노예를 만들어서 그 노예는 대각성을 지지하는 자들, 신파라고 불려지게 되어졌다. 이제 신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죠. 뭐 그 정도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두 총회, 여기 두 총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두 총회, 여기에 두 총회. 이게 1차 대각성이 식어지면서 두 총회는 연합을 외쳤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파와 신파, 신학생들의 실력을
높여야 한다 하는 구파. 그 구파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구파는 구강파라 그랬잖아요. 구강파는 스코틀랜드 쪽이고 신파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통나무 신학교 출신들로서 복음 전도하는데 학위가 무슨 필요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에 와서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돌이켜 보면 80년대에 실제로 신학교들이 정말 우죽순으로 세워서 지금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때에 만약에 신학교들이 이렇게 무허가 신학교들을 허락하지 않았거나 교단에서 엄격하게 점검하지 했더라면 좀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까.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무허가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열심히 있어서 여러 곳에 가서 소금과 빛이 되는 장점도 있었어요. 뭐 어느 제도가 더 옳다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현상이 미국 교회의 18세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서 어쨌든 틈바구니에서 이단들이 기성을 부릴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이제 느슨해진 그 틈 사이에 이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 자리를 잡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졸부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졸부가 하는 말은 모든 신학자들이 내 밑에서 다 월급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 밑에 와서 내 밑에 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신학자들, 박사들 수두룩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신학의 무용론을 강조하는 자들, 이런 졸부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로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튼 질적으로 높이는 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것과 저것이 병행하면서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획일적인 뭐 어떤 것이 있겠어요. 제도가 무슨 사람을 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그 구파와 신파의 이 나눔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강파, 신파,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코틀랜드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신파, 신파, 구학파의 다음 시간에는 신파 이 부분, 구파와 신학파의 논쟁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이거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미국 교회사를 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